1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초 브라질에서 열리는 비리스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비리스는 G7에 맞서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시진핑은 그 핵심 멤버 중 하나였다. 그의 이번 불참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야심만만한 지도자로 알려진 시진핑의 이례적인 결정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며 그가 구금되었다는 소문까지 불러일으켰다. 과연 중남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중국 측은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시진핑 대신 리창 총리가 BLACS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시진핑이 10년 넘게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회의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례가 된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에서 그를 둘러싼 구금설과 정치적 숙청설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은 중국에서는 낯설지 않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2주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도 죽거나 구금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곤 한다. 삼엽댐이 며칠마다 붕괴 소문에 시달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시진핑의 불참을 둘러싼 소문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모스크바 소식에 따르면 크렘린의 외교정책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브라질 비이리시스 정상회의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즉 시진핑뿐 아니라 푸틴도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 두 지도자가 동시에 구금되었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다. 푸틴의 불참 이유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과 관련이 있다. 202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비이리시 정상회의에서도 푸틴은 ICC 영장 때문에 불참한 바 있다. 브라질 역시 ICC 로마 규정 서명국으로 푸틴은 직접 참석 대신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불참 이유는 무엇일까? 시진핑 불참의 이유. 시진핑의 불참에는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일정 문제다. 베이징은 시진핑이 정치국 내부 회의나 중앙군사위원회 준비 또는 2025년 3분기에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 준비로 인해 불참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주최국으로서 의제를 주도하는 SCO 회의는 국내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로 여겨질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정상회의 직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만을 위한 공식 만찬을 개최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진핑의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비리스와 같은 다자회의에서는 만찬 단독 회담 공동 사진 촬영 등 모든 행사가 정치적 상징성을 띈다. 누가 먼저 초대받는지, 누가 주최국과 단독으로 만나는지, 누가 전략적 파트너로 불리는지는 회의의 묵시적 권력 균형을 보여준다. 브라질이 모디 총리에게만 국가적 차원의 공식 만찬을 제공하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도가 2025년 비이리스의 중심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2020년 가란 계곡 충돌 이후 중국과 인도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양국은 대화와 다자 포럼에서의 공존을 유지하지만 전략적 경쟁과 경계심은 여전하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이 모디가 주목받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중국의 불리한 이미지 대조를 초래할 수 있다. 모디가 룰라와 악수하거나 명예훈장을 받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다면 시진핑이 공식 회의만 참석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모습은 중국을 조연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중국의 외교 전통, 특히 시진핑 시대에는 국가와 지도자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한다. 불리한 비교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은 사전에 차단되거나 행사 불참으로 조정된다. 과거 2023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은 미국의 주최국 편향 우려로 참석 시간을 단축하고 총리를 대신 보냈다. 따라서 이번 비이리스 불참은 의례적 대립을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 적수는 2012년 집권 이후 시진핑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중을 이뤄냈다. 반부패 캠페인 군 개혁 경제정책 조정 내부 안보 강화로 그는 당내 절대적 지위를 구축했다. 그렇다면 그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전복할 세력이 있을까? 간단히 말해 적어도 2030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와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당내 잠재적 경쟁자를 체계적으로 제거했다. 제18차 정치국 최연소 위원이었던 후춘화나 충칭시 석이었던 순정차이 같은 인물들은 모두 숙청되었다. 령지와 보시라이 같은 원로 세력도 형사처벌이나 당 제명을 당했다. 제20차 정치국에는 시진핑의 궤도를 벗어날 만한 인물이 없다.
리창 총리,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쇠샹 중앙판공청 주임 등 핵심 인사들은 모두 시진핑의 측근으로 상하이 푸젠 또는 중앙판공청에서 그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심지어 내부 감독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나 중앙조직부도 시진핑의 권력 도구로 전락했다. 국가가 당의 당이 중앙에, 중앙이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는 반대 세력의 출현 가능성을 거의 차단했다. 정치적 숙청 외에도 시진핑은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같은 민간 기술 대기업과 에버그랜드를 비롯한 부동산 금융기업을 강력히 통제했다. 2020년부터 반독점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규제로 민간 기업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잭마 같은 글로벌 상징도 비판적 발언 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고 이후 경영에서 물러났다. 기술 대기업들은 데이터와 국가 안보 전략에 맞춰 재편되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정치적 독립 가능성을 제거한 조치였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는 군부가 내부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다. 1971년 린비아오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군 개혁으로 5대 정부 체제를 도입하고 100명 이상의 장성을 숙청하며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장유샤 같은 군부 태자당의 군사위원회를 감독하며 독립 세력의 싹을 잘랐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기의 잔재는 영향력을 잃었고 후진타오가 제20차 당 대회에서 퇴장당한 장면은 그 시대의 종말을 상징했다. 시진핑을 전복할 가능성은 만약 중국이 부동산 시장 붕괴, 대규모 실업 위안화 가치 급락 같은 전면적 위기에 빠진다면 사회적 불만과 지역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안과 감시 기술로 무장한 강력한 사회 통제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이런 위험을 억제한다. 2022년 백지 운동 같은 드문 공개적 저항도 며칠 만에 진압되었다. 당 지도부는 정책 조정 간부 교체, 보조금 확대 등으로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중국이 미국이나 서방연합과의 대규모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대만 점령 작전이 실패하거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면 내부 엘리트의 압박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절대적 권력 구조와 충성 통제 배제 시스템으로 반대 세력을 차단했다. 재벌 군부 정치 세력 중 그를 전복할 만한 힘을 가진 이는 없다. 심지어 위기가 닥쳐도 체계적 실수와 장기적 위기 없이는 시진핑의 체제가 흔들리기 어렵다. 문제는 누가 시진핑을 무너뜨릴 것인가가 아니라 그가 구축한 체제가 그의 퇴장 후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다. 소문의 진실. 소셜미디어에서 시진핑이 체포되거나 쿠데타로 구금되었다는 소문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소문은 흥미롭고 일시적 흥분을 주지만 양날의 검이다. 특히 남중국해와 국경 문제로 중국의 반감을 가진 베트남인을 자극하며 선동에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정치와 소셜미디어는 다르게 작동한다. 중국처럼 정보 통제와 감시가 철저한 국가에서 지도자 전복은 조용히 이루어질 수 없다.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국제 언론, 서방 정보기관, 금융 분석가들이 먼저 신호를 포착할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감정과 현실 분석을 분리하고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이 필요하다.